이번에 네 번째 연말정산. 이번에는 이제 세액공제 쪽으로 조금 몰아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이 우리 소득하고 연계돼요. 여러분들 이제 회사 생활 할 때 연말정산하고 직결되고, 이거 이제 연말정산 직접 해야 되는 걸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스스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연말정산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해줬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USB에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가 스스로 다 하도록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 시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려면 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의 핵심이 이제 종합소득공제 4가지를 해서 이제 초과 누진세율 8단계로 갔고, 이번에 핵심은 이제 오른쪽으로 세액공제 쪽으로 포지션이 흐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이제 8단계, 최고세율 지금 현재 45%,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해가시죠? 45%의 세율로. 45% 세율이 뭐냐? 100만 원 벌면 45만 원 세금 낸다 이 말입니다. 우와, 진짜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자야. 여러분들 100만 원 하면 내가 10만 원 들어줄게요. 대신 현금으로 하면. 신용카드 긁으면 45만 원 세금 내야 되는데 10만 원 들어주니 훨씬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옛날에 이제 현금 유도하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카운터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어요. 현금으로 하면 뭐 10% 싸게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현금 파파라치라는 게 발생됐죠. 직종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회사를 찍어서 신고하는 직업도 생겼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없었어요. 일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몇 단계? 8단계. 우리가 필요한 게 8단계. 지금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종합소득 세율이라고 검색을 하면 얘가 떠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1,000만 원이죠. 곱하기 몇 퍼센트 하면 된다? 6 하면 세금이 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세금이 산출이 딱 된다고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면 세금이 60만 원 나와요.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은 아니에요. 산출만 됐을 뿐이지. 여기서 이 산출세액을 여기 컵에 넣어서 또 뭘 가져오죠? 바가지 가져와가지고 공제하는 걸 세액 공제라고 하죠. 맞죠? 세액 공제하고 나서 세금이 결정됩니다. 세액 공제. 일단은 세액 공제하기 전 금액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0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3,000만 원이면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 맞죠? 요 구간이면 15%를 곱하고 빼기 108만 원을 합니다.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 다 하고 꺼내고 갈게요. 뒤에 여기 있네요. 계산 방식 보이시죠? 여기 계산 방식인데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빼면 세금이 산출돼요. 됐죠? 그래서 1억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있죠. 이 구간. 잘 안 보인다, 맞죠? 이 구간이죠. 1억이 이 구간. 이 구간에 1억에 곱하기 35%를 곱하고 빼기 1,490만 원을 하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보다시피 2,010만 원의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이거를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대충 감으로 한번 가볼게요. 감. 3,000만 원 정도면 10% 정도, 11%, 10% 정도 세금이 나오고 1억이 넘어가면 한 20% 정도 이렇게 감으로 세금이 산출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핵심은 세액 공제가 핵심이 됩니다. 자, 배기 외제근이 기존의 세액 공제. 그 다음 이제 또 바뀐 것이 뭐 보의 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발생했는데, 예전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애들이 배기 외제근입니다. 얘네들은 텃주대감이라 들어보셨죠?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세액공제 있었고, 소득공제에 있는 친구들이 세액공제로 이사를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식상 이쪽이 소득공제고 이쪽이 세액공제인데, 이제 오른쪽이 프로그램상에도 이렇게 보이죠?
세액공제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원래 세액공제에 있었던 애들이 배기외제근입니다. 배당 세액공제, 배당 세액, 몇 퍼센트? 자, 찍어보세요. 몇 퍼센트? 11%. 여기 시험에 납니다. 여기 시험에 납니다. 배 하면 일단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요. 배당 세액공제 11%. 자, 장,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20%가 시험에 기장세액공제는 20%. 한도 100만원. 한도 100만원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한도 100만원은 억지로 막 해야 되는데, 맞죠? 그린으로 바꿔서, 녹색으로 바꿔서 1, 0, 0, 100만원, 맞죠? 이런 억지가 다 있네, 맞죠? 자, 알아서 하세요. 자, 장, 여기 20 나오네, 20 나오네, 맞죠? 세액, 공제해서, 또 이렇게, 1, 0, 0. 됐죠? 뭐, 어쨌든 외우면 되지, 뭐, 한도 100만원, 됐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요건 10년인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얘는 10년, 이중과세 방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도 20%. 대충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알고 눈치챘죠? 재해손실세액공제 몇 퍼센트? 20% 이상, 뭐 이런 거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우리 일용직 할 때 수업 한번 했습니다. 55%.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요거예요. 내가 내용 몰라도 일단 요 숫자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요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걸어볼게요. 요거 이상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배당세액공제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제가 이미 설명했죠. 그렇죠? 이미 설명했고. 이제 뒷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요거 메모 한번 해보시고. 자, 뒷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배당세액공제. 얘도 이중과세 조정이네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도 이중과세 조정.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하고. 이중과세 조정.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이제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직접 하게 되면 법인세 10%만 내면 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법인세 10%에 또 받게 되면 배당 또 내가 배당세액 14%를 내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거꾸로 해서 배당세액만 때리게 하는 방법이, 거꾸로 올라가는 방법이 11%를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배당소득 가산액 11%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11%라는 단어는 여기에 숨겨져 있죠. 보이십니까? 내가 조금 생각이 있었으면 이거 색깔 다르게 있을 건데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내가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래픽 디자이너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색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기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11% 이중과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당세액공제이다. 비교산출세액은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또 심화학습 하셔가지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터득을 하시려고 하면 그때 이제 비교산출세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 한번 느껴보시고,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장부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데,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존재해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기피하지 않는 학습인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제가 통계적 자료를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사업자들이 많죠. 1인 사업자부터 해서 뭐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도 있고, 1인 사업자도 있고, 사업 소득자들이 간편장부 대상자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개인 사업자, 법인 말고, 개인만 따졌을 때. 자, 개인만 따졌을 때는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나누는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느낌상. 여기가 훨씬 많아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공부는 뭐 했냐고요? 우리 전부 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맞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세금에 대한 지식은 이 정도인 거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쪽이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간편장부 대상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무 이것까지 합격해도 소득세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어려우면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부 다 차변 대변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예, 물론 복식부기 의무자는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대빵 쉬워요. 세금 계산하는 게. 단 여러분들 안 해서 봤을 뿐이에요. 근데 친구가 만약에 자동차 정비업한 친구가 여러분들 의뢰를 한 거야. 야, 나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세금 신고해줘 하면 코 이렇게 해서 머리 이렇게 하면 머리에 땀이 막 나기 시작하죠. 세금 배웠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전부 다 복식부기 의무만 공부를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공부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고요. 요거 공부하는데 3일이면 해요. 3, 4일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그냥 공부를 해요. 물론 3일은 하루에 8시간씩. 한 24시간 정도 투하시키면 간편장부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가 다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를 공부하려면 2-3달이 걸려요.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회 되면 요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간편장부 대상자는 원칙은 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예요. 되게 간단한 말이죠. 맞죠? 그럼 복식부기 신고가 뭐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이렇게 4가지 장부를 작성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장부 작성할 줄 몰라요. 이 장부 작성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냐? 전산회계라는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복잡한데요. 우리가 장부 기록, 손익계산서를 손으로 적는다. 이 사실은 거의 힘든 거죠.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가 홈택스에 팡 하고 열려요. 그럼 내가 그거를 입력하면 복식부기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간편장부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전에 약간 어떤 식으로 배웠냐? 단식부기라고 배웠죠. 단식부기. 그러니까 즉 가계부 쓰듯이 쓰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이해가시죠? 이거 안 해봤을 뿐이죠.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쓴다라면 이거를 세금을 까줘요. 얘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용은 손익계산서죠. 손해와 이익이니까 손익계산서만 쓰지 않고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면 20% 세금 까줄게 라는 조건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꿀입니다. 꿀. 여러분들이 친구가 의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신고해 주는 것이 20% 싸게 줘요. 세금을 깎아줘요. 뭐 어떤 20%? 산출세액이 20%. 산출세액하고 결정세액은 달라요.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절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 여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복식부기로 바뀌어요.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저는 다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어요. 뭘 얻었다는 거죠? 20% 세금을 깠다라는 거지. 그래서 20%가 상당히 높은 퍼센트입니다.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20만 원 세금 까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하면 그냥 100만 원 내고 이렇게 신고하면 80만 원 내는 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장세액 공제입니다. 단 100만 원까지만 해줘요. 100만 원까지만 해준다면 1000만 원이면 20%면 200만 원 세금을 까줘야 되는데 200만 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살아가다가 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커피숍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옷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할 때 여러분들이 간편장부 대상자일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 그때 내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 쪽이면 야, 내가 정말 잘 배웠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세금이 까지니까.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시 산출세액이 20%를 한도 100만 원까지. 빨간색이 시험에 나와요. 빨간색이 시험에 나오고 빨간색을 입혀봐 주세요. 자, 20%. 이거를 좀 잘 적어야 돼. 20%. 여기 시작했죠? 여기 20%. 이렇게. 여기 20이라는 뜻이에요. 20. 20.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맞죠? 기장. 자, 기장세액 공제. 100. 동그라미, 이렇게 하자. 안 되겠다. 이거 좋네, 이거 좋네, 맞아. 이거, 다음부터 이렇게 가르겠다. 기장, 이렇게, 동그라미. 100만원.
글자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아이, 참. 맞죠? 기장세공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배기 외제근 중에 얘가 제일 잘 나올 거야, 아마. 나온다면.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쓰는 건 안 해줘요. 그건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의무야. 네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해야지. 복식부기 안 하면 세금 오히려 때려버립니다. 20% 가산세 붙습니다. 예,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할 줄 아셔야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라면 20% 까주고, 20% 까주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혹시 간편장부를 쓴 거 하면 20% 마이너스 돼버리는 거야. 더 붙여버립니다. 세금이 더 늘어나요. 알겠죠? 이런 거.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으로 10년간. 이게 5년에서 2021년도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책에는 지금 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1년에 10년으로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중과세 조정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 하나는 배당세액공제, 이중과세 조정. 우리 베트남 감독 이름 뭐죠? 박항서. 박항서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거주자라면 이제 주소가 우리나라에 없겠죠. 제 생각에는 비거주자가 맞는데 거주자라면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면 이게 그 이야기예요. 아마 박항서는 비거주자일 겁니다. 그러면 거주자라면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다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만약에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정을 하면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를 한다면 국외에서 100만 원 내고 또 돌아왔더니 우리나라에 120만 원 내래.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에 바이크를 냈으니까 여기서 100을 까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20만 원만 내도 돼. 이게 외국납부 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거꾸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100이고 얘가 12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만 원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20만 원을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아이돌. 이제 다음부터 박항서 하면 안 되겠다. 신세대를 위해서 아이돌 가수가 국내 가수인데 해외 가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주자가 국내 소득, 국외 소득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세금 신고 안 해가지고 신문에 자주 나요. 그게 이제 아이돌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다음부터 이제 박항서 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 난 좀 무뚝뚝한 약간 경상도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물씬 나는, 맞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야, 국 보세요, 국. 옛날에 5년이었을 때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국,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젠 어떻게 가르치지? 아니면 5년일 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읽어보세요. 뭐 이랬는데 이제 안 되겠다, 맞죠? 5 더하기 5는? 재미없고요. 어쨌든 10년이에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10년. 알겠죠? 그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네. 10 나오네. 뒤집어 보세요. 이거 뒤집으니까 이래 되네요. 맞죠? 10 보이시죠? 10년. 시험에 안 나올 건데. 너무 지금 버티고 있다죠?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20% 이상을 상실해왔을 때, 재해, 색깔을 내가 이렇게 칠해버렸네? 여기 2자고요. 여기 2자고, 여기 0이에요. 재해손실 20%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저는 이 사례를 직접 이렇게 10몇 년 동안 수업을 했지만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는데, 울산에 차바 한번 해가지고, 집이 막 떠내려가고, 막 이런 적 있었죠. 몇 년도 전에, 한 3, 4년 전에. 기억나십니까? 무릎까지 물 차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많은 회사들이 요거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재해손실, 수업에는 20% 이상을 상실하는데, 이 20%라는 근거가 되게 애매해요. 또 따져보니까, 기계장치가 마탱이 간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커피 자판기 게 마탱이 가서 저 몇 퍼센트 상실했다고 봐야 돼. 그럼, 애매해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측정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책에는 지금 20% 이상 상실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제 전문가가 와서 이제 테스트를 측정을 하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제 회계사무소 직원들도 경험이 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으로 되게 많이 남겨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나중에 그 근거 자료로 몇 % 정도 상실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아마 제 생각인데 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장나면 몇 %, 뭐 고장나면 몇 %,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여기 들어가면 난 뭐 70% 상실한 것으로 보겠네. 그럼 70%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20% 미만은 안 해주고, 알겠죠? 상실한 만큼 세금을 까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시절에도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맞죠? 지금 이제 제의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기, 외제, 근 마지막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시험에는 일단 요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55%랑 일용직은 일용직은 아니든 55%가 정답이죠.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런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55%이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 뭐 그리고 있죠? 뭐라고요? 버섯 아니죠. 버섯 아니죠.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그림을 너무 그렸나? 그렇죠. 스페이스죠, 스페이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자, 됐습니까? 이거 뭐죠? 하트. 이겁니까, 하트. 여기 숫자가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렇게 적혀있네. 숫자 보이십니까? 뒤에 카드를 슬슬 올리고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뒤에 카드가 슬슬 두 장 있어요. 카드가 2장 있어요. 이해가죠? 뒤에 카드, 앞에 카드를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쫀다. 자, 쪼고 있습니다. 쪼고 있습니다. 자, 쪼고 있습니다. 쪼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나왔네. 여기까지 나왔네. 됐습니까? 자, 뒤에 숫자는 뭘까? 이건 오땡이라고 한다. 자, 55%. 자, 오땡이 외우세요. 55% 알겠죠? 자, 머릿속에 시험에 45%라고 쓰시려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무에서는 진짜 곱하기 45를 해요. 실무에서는.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세액 공제라는 거, 여기 세액이라고 치고요. 세액이면, 이게 50%, 이거, 딱 반이 이거예요. 50%. 이해가죠? 여기가 55%죠. 여기까지. 이거 5%라고 하고, 이거 55%라고 하면, 세액공제는 요만큼을 빼주는 거잖아요. 얼마가 남은 거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세금에 곱하기 0.45 이렇게 곱해버려요. 그러면 45%만큼이 세금이 되니까. 그래서 실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45%로 암기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적인 그 세법은 공제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공제는 55%예요. 45%가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5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55만 원 까준다 이런 개념이지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45만 원이 세금이다. 이제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계산식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크게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설명만 한번 해드리면 실제적인 근로소득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일용직 제가 뜨끔했네요. 근로소득 산출세액은 130만 원 이하이면 55%, 130만 원 넘어가면 30% 줍니다. 예,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 사람은 130만 원과 70만 원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산출세액이 200인 사람은 그럼 1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55%, 130만 원 구간까지는 70만 원 구간에는 30%가 되어서 세금을 92만 5천 원 까져요. 자, 봐요. 세금이 얼마 나왔다고요? 2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세금 얼마 까준다고요? 거진 100만 원 까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도가 존재해요. 한도가. 어떻게 한도가 있냐면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자라고 볼게요.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50만 원까지만 해줘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해준다고요? 좋다 말았네. 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50만 원만 해줘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55%하고 30%의 두 구간이 존재해요.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두 구간이 존재하는데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55% 다 해줘요. 30% 구간이 없어요. 일용직 근로소득은 혜택을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일용직 근로소득의 세액공제는 몇 퍼센트인가? 하면 답은 5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근로자는 뒤에 정리해놨네요. 산출세액이 55%이고 그리고 한도도 없어요. 아까 한도가 최소 50까지죠. 최대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50만 원도 있고 아까 보니까 66만 원도 있고 74만 원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거 뭐 한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도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한도 없이 55% 계속 해주는 거라. 이해가시죠? 여기 시험에는 이 55%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배, 기, 외, 재, 근. 이렇게.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렇게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이중과세 조정도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맞죠?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언급이 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녀세액공제.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1명 얼마? 15. 2명 얼마? 15. 3명 얼마? 플러스 30. 맞죠? 3명째부터는 플러스 30 해준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고. 출산, 첫째 얼마? 30. 둘째 얼마? 50. 셋째 얼마? 70. 혹시 지금 자녀 계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친구는 태어날 때 30 들고 왔고, 오른쪽에 15만 원 있네. 이렇게. 둘째 태어날 때는 제가 50만 원 들고 나왔고 15만 원 들고 왔네. 맞죠? 셋째, 요즘 셋째까지 좀 있나? 셋째 있으면 셋째 태어날 때 쟤는 70만 원 들고 맞죠? 30만 원, 합해서 100만 원 들고 나왔네. 복덩이죠, 복덩이. 요즘 무슨 드라마 보고 뭐고 자녀 있죠, 복덩이 있죠. 복덩이 아십니까, 복덩이? TV를 봐야 내가 대화가 되지. 복덩이. 자, 어쨌든 간에 30, 50, 70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5, 15, 30, 30, 30, 30. 아시겠죠? 30, 10. 근데 이거 좀 헷갈리면 이렇게 가세요. 요거랑 이어버리세요. 자, 15, 15, 30, 30. 이해하죠? 15, 15, 30, 30, 30. 알겠죠? 15, 15, 30, 50, 70. 알겠죠? 15, 15, 30, 50. 30이 여기 늘어나는 요 30이 첫째가 30입니다. 시작점을 50이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알겠죠? 시작점이 첫째가 30입니다. 30. 30. 이렇게. 나이는 7세부터 20세까지고, 장애인 또 1세부터 6세까지는 육아 10만원씩 받는 거 받기 때문에, 장애인 또 7세부터는 맞고요. 그 다음, 나이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세부터 무한대. 장애인은 내 자녀가 30살이라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학습했던 부분이라도 한 개 편하다, 맞죠? 자, 연금계좌세액공제 접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몇 번? 2번. 아까 트리플 1 기억나죠?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전에는 1번 개인연금저축, 요번에는 여기 2번 연금계좌세액공제 있는데요.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일단은 배우자가 연금저축 가입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본인만 가능한 거를 정리해놨어요. 여기 PPT 제일 뒤에. 그래서 본인만 가능한 거는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주택자금 이제 바뀌었죠. 청약저축 이런 거. 퇴직연금에 대한 불이백, 이런 것들은 본인만 가능해요. 본인만 가능한 거 뒤에 정리해놨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많이 나오는 게 연금계좌 요겁니다. 여기 배우자가 가입했다라고 많이 나와요. 그럼 배우자의 연금계좌 저축은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잘 나오는 게 있다. 대학원은 본인만. 요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대학원은 본인만, 연금저축 본인만. 그래서 저는 약간 학습할 때 헷갈리니까 이렇게 단어를 합쳐서 좀 외워요. 연금저축 본인만. 이런 식으로. 대학원 본인만. 대학원이란 단어가 나오면 저절로 본인만이 좀 튀어나오게. 약간 입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대학원 본인만. 단어 자체가 대학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학원 본인만이 원 단어야.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부도 몇 개월? 부도 6개월. 이런 식으로. 봉사료 5%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 읽어주는 거죠. 그냥 대학원 본인만. 연금저축 본인만. 알겠죠? 연금저축 본인만. 이렇게.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로서 400만 원까지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를 나눠놨어요. 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12%, 4천만 원 이하자는 15%인데, 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요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고요?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2번이 뭔데요?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면 2번, 아니면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15% 구간에 많이 들어가요. 4천만 원 이하자가 많은 거죠. 소득 금액이 뭔지 알죠?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이 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자려면 연봉 한 5천 정도 돼야 돼요. 4,800, 4,700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또 비과세 붙으면 5천 넘죠. 그러니까 15% 구간의 의미는 내가 이제 400만 원 한도니까 400만 원만큼 다 가입했다라면 15%, 6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맞죠? 60만 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도 본인만 됩니다. 퇴직연금 계좌 본인만 되는데 연금저축 포함해서 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금저축을 100만 원 가입하면 퇴직연금은 6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 거죠. 포함 700만 원까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연금저축을 500 가입하면 500 인정이 안 되거든요. 400까지만 인정되니까 추가로 300까지도 가능한 거죠. 이해가시죠?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이나 뭐 또 또이 같다. 내용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얘는 더 증액해줬습니다. 더 증액. 이렇게 칸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계좌까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서서 우리 특별소득공제, 건장고주였고, 이번엔 특별세액공제, 보의교기, 이렇게 됩니다. 보의교기,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색깔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고 별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1번, 2번, 3번의 요율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 되게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이 친구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됩니까? 보험료 세액공제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되묻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가요? 이해하십니까? 선생님, 보험료 세액공제 됩니까? 그럼 제가 되묻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신의교기는 1번하고 3번만 봐요. 다시 2번을 안 봐요가 맞는 말이에요. 신의교기는 2번을 안 봐요. 나이를 안 보는데 보험료는 1번, 2번, 3번 전부 다 봐요. 알겠죠? 보험료 세액공제는 셋 다 충족해야 됩니다. 저축성 보험 안 돼요. 저축성 보험 안 돼요.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이 이제 그거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대비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걸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저축성 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세법상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는 뭐냐면 세법상 환급 금액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이해가시죠? 환급 금액이 내가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얘는 저축성 보험이에요. 근데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들어오는 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제 보장성 보험. 보장성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포인트가 뭐 다쳐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망을 해서 이런 식이고, 저축은 노후를 위해서 약간 이런 식이죠. 뭐 또 교육비를 위하여 뭐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시험에는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아예 저축성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이거는 X. 안 돼요. 태아보험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태어나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하죠? 그때가 태아입니다, 태아. 그러니까 임신은 했고 태어나기까지 10개월 걸리잖아요.
이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 이제 태아보험입니다. 이 태아보험은 태어나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4주인가 제한이 있습니다. 4주에서 뭐 6주 뭐 이런 식으로. 요것도 넘어가면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임신했을 때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난 혜택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제 혜택을 보겠죠. 근데 이때는 태아보험은 그 피보험자라고 표현하는데, 대상자가 일단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이렇게 보시면 더 알겠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태아보험 안 돼요. 근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 두 개가. 되게 잘 나와요. 저축성 보험 안 돼요. 태아보험 안 돼요. 저축성 보험 안 돼요. 태아보험 안 돼요. 제 주변에 이제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태어났는데 애가 이상이 없어. 그래서 태아보험이 아깝다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아까운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없네요. 저쪽 강의실에 시계 보면 땡땡땡 세무사라는 친구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녀 태어날 때 애가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부모 입장에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상이 있으면 눈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 일 다 때려치우고 애 케어한다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태아보험이 다행히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어요. 근데 가입 안 되어 있었으면 막 생통 다 빚내서라도 고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태아보험은 좀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고민 너무 많이 하면 또 가입 안 됩니다. 그 기간 지나면 안 되더라고요. 기간 지나면. 그래서 태아보험은 좀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비쌉니다.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좀 비쌀 거예요. 5만 원 할 거예요. 5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하는 것도 좋다. 몇 퍼센트? 12%. 얼마 한도? 100만 원 한도. 근데 사실은 자동차 보험도 여기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 자체가 좀 비싸죠. 수가가 비싸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만으로 될 수가 있는데, 문제점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하기 전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보험은 계약자라고 있습니다. 계약자.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세요. 계약자가 뭐냐면 돈 넣는 사람, 돈 넣는 인. 이거는 피보험자. 예, 쉽게 얘기해서 보험을 도박이라고 한다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뭐 수익자는 필요 없고, 일단 이 두 개만 봤을 때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부대성이 계약자이고 우리 준혁 씨가 피보험자야. 예를 들어서 준혁 씨가 다치면 내가 돈을 받아. 수익자 적어볼게. 수익자는 크게 의미 없는데, 수익자 부대성. 부대성이가 돈을 넣고 준혁 씨가 혹시 다치면 부대성이가 돈을 받아. 나의 행동은 때리겠죠. 찌르겠죠. 밀치겠죠. 어쨌든 다쳐야 돈이 나오니까. 이런 관계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가족이 아닌 이상 성사가 안 돼요. 성사가 안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엄마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가 성장을 해서 취직을 한 거야. 근데 계약자가 누구예요? 엄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도 못 쓰고요. 이거 안 해준다고. 거꾸로 자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도 못 써요. 이게 뭐냐면 뻥 떠버린 보장성 보험이에요. 세액공제 둘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가 20살이 딱 통과되는 즉시 계약자를 바꾸셔야 돼요. 자녀로. 엄마는 어짜등등 못 써요. 자녀가 20살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20살이 되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도 안 되어 있으시면 그렇게 바꾸셔야 여러분들이 보장성 보험을 타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00만 원에 12%면 12만 원이에요. 혹시 받기 싫으시면 저랑 타협할까요?
제가 이거 교체해 주시고 교체만 해도 12만 원 돌아오는데 이걸 왜 안 해? 맞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 아마 담당자나 뭐 그 보험회사 전화하면 계약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통장을 이제 바꾸든가 뭐 이러면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바꾸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시험에 안 나요. 금방 이야기가. 왜냐면 우리 세법에는 뭐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맞죠? 혹시 여러분들 안 되어 있으시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얘는 15% 조금 상향 조정해놨죠? 그래서 장애인이 일반 보험 들으면 100만 원, 그 다음 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또 가입하면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 2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게 보통 일반 보험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제가 곰돌인가? 지금 없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보험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장애인이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일반에 적으셔야 돼요. 일반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장성 보험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칸에 장애인이 일반 보험 가입하면 여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넣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장애인은 장애인 칸에 넣습니다. 의료비도 장애인 칸에, 뭐도 장애인 칸에, 뭐도 장애인 칸에, 장애인 칸에 넣는데 얘는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칸에 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안 나오지만 조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다 15%예요. 다 15%인데 얘만 12%예요. 얘만 12%. 거의 다 15%예요. 단 연금저축 이런 거는 뭐 4천만 원 초과자는 12% 해준다. 이런 건 옵션이고요. 혜택을 줄이는 것에 의해서 12%로 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처음부터 12% 이렇게 해주는 거는 보장성 보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칸.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중요해요. 요것도 조금 기억할까요? 지금 요것도 100만 원 또 좀 기억합시다. 저축성 보험 안 되는 거, 태아보험 안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축성 보험 안 되고 태아보험 안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 자, 의료비 세액공제. 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관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싸웠나? 떠들어보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맞벌이 부부예요. 맞벌이 부부. 아시겠죠? 맞벌이 부부. 이 친구도 소득이 있고, 이 친구도 소득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의 의료비를 이쪽으로 줄 수 있다, 없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된다, 이건 된다. 단 조건은 있는데, 단 조건은 시험에 안 나요. 그냥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은 뭐냐면, 이 결제를 남편이 해야 돼요. 이 남편이라고 할게요. 결제를 남편이 해야 돼요. 그럼 결제를 남편이 누가 합니까? 병원까지 따라와서 잘 안 하잖아요. 이때는 현명한 방법은 현금 영수증을 남편 이름으로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신용카드를 이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거 안 돼요. 원칙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병원 갔을 때는 만약에 남편한테 모를 거면 남편 현금 영수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남편 신용카드 쓰면 되죠.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잘 안 쓰더라고요. 뽀롱뽀롱 올라오면 남편이 너 거기 있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시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건데 답에는 전부 다 남편이 끌었다라고 나와요. 문제에서는 모두 다 남편이 맞벌이 부부인 아내의 의료비를 남편이 끌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긁는 거에 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실제 실무에서는 잘 안 그러잖아요. 아내가 병원 가면 아내 신용카드 쓰잖아요. 맞죠? 그거만 안 하시면 의료비를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의료비 세액공제 첫 번째의 그거는 관계만 본다. 나이 안 보고요. 소득 금액도 안 봐요. 나이도 안 보고 소득 금액도 소득 금액도 안 본다. 이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나이를 안 보는 애가 누구였죠? 신의교기. 나이 안 봅니다. 신의교기. 신용카드 나이 안 보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의료비 나이 안 봅니다.
15% 해줍니다. 15%. 근데 의료비 쓴 거에 15%가 아니라 의료비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3%는 안 해줘요. 아까 안 되는 구간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연봉이 작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안 되는 구간이 아깝잖아요. 맞죠? 1억이면 300만 원 안 되고요.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90만 원 안 돼요. 안 되는 구간 때문에 그러고 이거 넘은 금액의 15%를 세금을 돌려줘요. 세금 돌리고 난임시술 빌려하고 들어보셨어요? 난임시술. 최근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애를 못 낳는 거죠. 예, 임신이 조금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조를 해줘요. 몇 해까지는 보조를 해주는데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고 국가 보조 안 받으면 못할 정도로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금액의 20%를 세액 공제해준다. 물론 국가가 보조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본인 부담금의 20%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안 나오고 본인, 장애인, 경로자. 여기서 말하는 경로자는 65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자는 몇 세죠? 70세죠. 의료비에서는 이제 경로자는 표현 안 씁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냥 본인, 장애인 65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경로자라고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장애인, 경로자가 아니라 이제 65세 이상은 한도 없이 다 해줍니다. 다 금액 다 해주고 나머지는 7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얼마까지 준다고? 얼마까지 준다고? 7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700만 원 이상 근데 병원비를 쓸 일이 있나? 병원비에서 가장 비싼 게 뭐죠? 700만 원 이상 들 거. 성형? 성형은 안 돼요. 의료비 세액 공제 안 돼요. 성형 안 되고. 라식? 라식이 얼마 정도 하죠?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죠. 맞죠? 라식 됩니다. 되는데, 뭐, 라섹? 금액은 어쨌든 700만 원 넘기기 좀 어렵죠. 그냥 700만 원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렌즈 삽입? 하셨어요? 할 생각 있으세요? 라섹 하셨어요? 네. 많이 우셨겠네요? 안 울었어요? 이렇게. 라섹하고 나면 여기 목걸이 차고 다니죠, 이렇게. 이렇게 목걸이 끝에 눈물 주머니야.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라섹. 여기 세 개 중에 제일 아픈 게 얘라던데. 야, 라섹. 렌즈 삽입이 조금 비쌉니다. 이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700만 원 채우려면 좀 힘들죠. 어쨌든 간에 한도는 700이에요. 대충 제가 700이라는 느낌을 좀 갖게 해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700만 원까지 나머지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칸이 달라요. 입력하는 칸이.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은 요거 한 칸에 다 돼 있고요. 한 칸에 다 돼 있고. 지금 이 친구는 K랩이라는 프로그램에는 요 노란색은 더블 클릭이라 했죠?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본인, 이렇게 장애인, 건강보, 이게 더 전에는 한 칸에 되어 있어요. 한 칸에. 아마 한 칸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요거는 한도가 없으니까. 얘는 한도가 얼마까지라고요? 얘는 700만 원까지가 한도이고. 맞죠? 난임 시술비도 이제 포함해서 한도 없어요. 이렇게 한도가 없어요. 이렇게 한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저도 잘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중증 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결핵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한도가 없습니다. 어려운 병이겠죠? 됩니다. 나머지는 한도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난임 시술비는 지금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대충 요 프로그램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에 몇 퍼센트 안 해준다고? 3% 안 해준다 했죠. 뒷페이지에 나와요. 4천만 원에 곱하기 0.03 안 해주면 120만 원 안 해주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의료비가 3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120만 원 안 해주니까 얼마가 찍히는 거죠? 180이 찍히겠죠. 그래서 의료비에 가서 제가 예를 들어 300만 원 이렇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공제 대상이 180이 딱 돼요. 보이십니까? 근데 이미 3% 안 됐죠?
근데 그 다음 추가 300만 원은 300만 원 다 되지. 이렇게 다 되지. 이해갑니까?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이해가시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가 3%만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계속 해주는 겁니다. 계속 해주니까 의료비는 만약에 3% 채웠다 생각하면 계속 넣는 게 낫고, 안 채웠으면 막 굳이 안 해도 3% 구간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낫고.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네요. 맞죠? 얘는 한도가 없는 거고, 얘는 700만 원까지만 되고. 이해 보이시죠? 예, 금액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얘도 똑같이 1000만 원 넣을게요. 다 1000만 원 넣었는데, 얘는 한도가 없이 다 들어왔고, 맞죠? 얘는 700만 딱 잘라서 들어오죠. 얘만 7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왜 요것만 적혀 있냐면, 더 이상 세금이 없어서 그래요. 세액공제도 세금이 있어야 공제하지.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있는 요 페이지는 신용카드 세액 소득공제랑 똑같은 이야기인데, 총 급여액의 3%는 안 해주고 초과 금액 다 해준다면 초과 금액의 3% 초과 금액의 15%를 해주는 거죠. 개념상으로 초과 금액 15%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5천만 원이면 5, 3, 15, 150만 원 안 해줘요. 근데 내가 의료비를 400만 원 끌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중에 150만 원 안 되니까 250만 원만 해주는 거죠. 250만 원이 몇 퍼센트? 15%를 세금 돌려주니까 37만 5천 원 돌려줘요. 한도는 700만 원.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서 의료비를 10만 원 더 증액시키잖아요. 10만 원 더 증액시키면 10만 원에 15%인 15,000원 더 돌려받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3% 채웠으니까.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요. 3% 포함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15%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장성 보험의 제약은 다 15%로 스타트를 걸어요. 15% 해주고,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1번, 즉 관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것만 일단 시험 칠 때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안 되는 거 좀 찾아야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찾아야 돼요. 미용 안 돼요. 성형 안 되고 건강증진 안 돼요. 건강증진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약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약도 건강증진용이 있고, 그 다음 또 뭐 있죠? 치료 목적이 있죠. 치료 목적은 돼요.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돼요. 건강증진하면 뭐죠? 우리 그 녹용 이런 거 안 돼요. 이해가시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약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메가3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오메가3 안 됩니다. 미용하면 생각나는 시술이 뭐 있죠? 난 미용하고 성형하고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쌍꺼풀 미용인가요? 성형인가요? 왜 쌍꺼풀 수술 했어요? 그러면 그럼 성형 수술 했네? 그러면 안 했어요? 라고 하잖아. 시술이에요. 시술은 미용인가?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딸이 중3입니다. 중3. 뭘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쌍꺼풀. 요즘 쌍꺼풀은 요구 안 합니다. 또 뭐 요구하죠? 아피니. 우리가 오늘 대응을 뭐라고 하죠? 니 돈으로 해라. 니 돈으로 해라. 맞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조건이 많이 걸죠. 뭐 고등학교 반에서 뭐 1등 하면 뭐 주는 거 성형수술. 이게 성형이 아니야. 눈 대빵 잘 그리네. 맞죠? 이쪽으로 가야 될 판이네. 국외 의료기관 안 돼요. 국외는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비. 국외는 교육비만 돼요. 장애인 보장국 됩니다. 장애인 보장국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보청기. 맞죠? 보청기 진짜 비쌉니다. 보청기 하고 또 그 뭐 목발 이런 거 있죠. 의자 또 뭐죠? 휠체어 이런 거 됩니다. 그냥 되고. 안경 콘택 요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 되는 4개 중에 하나 이제 두 번째 나왔어요. 프로그램 안 되는 거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은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50, 50, 30. 자, 이렇게 외웁니다. 50, 50, 30 이렇게 외웁니다. 50, 50, 30. 50, 50, 30. 첫 번째 50이에요.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고자동차 10%. 그거 하나, 중고자동차 10% 하나랑 그다음 50, 50, 30 이렇게 외우세요.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외우지 말고. 50이 뭐냐면
콘택트 렌즈나 안경은 50만 원까지만 돼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7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가 안경 70만 원어치 샀다라고 하면 의료비에 가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경을 70만 원어치 샀다면 여기 70만 원 이렇게 치면 틀렸다. 시험에는 70만 원 나와도 50만 원이라 적어야 돼. 근데 더 전에는 70이라고 치면 지가 알아서 50으로 바뀌어요. 프로그램에 가는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고. 얘도 이제 발전사항이죠. 프로그램에서 좀 자동으로 잡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단골이에요, 단골. 안경은 얼마까지? 50만 원까지. 어떻게 배우지? 50, 50, 30. 50. 알겠죠? 50, 50, 30. 또 50은 교복 50. 체험학습비 30.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에서 안 해주는 거. 즉, 틀릴 만한 친구죠. 중고 자동차 10. 그 다음 50, 50, 30. 50, 50, 30. 그다음 콘택트 렌즈 안경은 50만 원 한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해서 안경 50만 원짜리 없잖아요. 안경 한번 쓰면 1년 이상 쓰잖아요. 물론 이제 어린 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깨먹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어른들은 한 번 하면 오랫동안 쓰니까 이게 잘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이거 1인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엄마 안경 쓰고 아빠 안경 쓰고 내 안경 쓰면 50, 50, 50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면 지금 채은 씨가 지금 안경 쓰고 있고 주영 씨 안경 쓰고 있는데 이거 하셨어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제 받고 싶으면 현금용돈 끊었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썼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어디에 가야 되냐면 안경점 가야 돼요. 안경점에 가서 의료비 세액 공제 받게 끊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과연 하는 사람이 많을까? 대빵 많습니다. 친구가 그 안경점 하는 친구인데 자기가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데요.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놨대요. 오면 탁 엔터 치면 바로 탁 나올 수 있게 탁 다 만들어 놨대요. 근데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가야 돼요. 가야 돼. 이해가죠? 선생님 얼마 한다고요? 10만 원짜리 하면 여기 15% 돌려줘요. 15,000원 돌려줘요. 15,000원. 받기 싫다고요? 저랑 타요.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이해가시죠? 그냥 안경점에서 갔다 오셔야 되고 국세청에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기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보정기 되고요. 보정기 된다 이라고 왜 적어놨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간병인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이유 잘 안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간병인은 필수로 좀 해야 되고 간병인 교육도 따로 있는데 왜 안 해주지? 법이 이거 산후조리원도 이제까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되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900, 7천만 원 이하인 자 1회당 200만 원까지만 되는 걸로. 이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되는데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이거 외우지 말라고 50, 50, 30으로 끝낸 거예요. 원래는 제가 시험에 나오면 50, 50, 30, 200 이렇게 외우라고 하겠지. 안 외워도 되는 거지 요건데 산후조리원이 뭔지 아시죠? 애 낳고 나서 어디 가는 거죠? 산후조리원, 보통 코스죠? 산후조리원에 갑니다.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다. 이렇게 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산후조리원에 얼마 있다고 하죠? 아직 여러분들 경험이 없으니까 2주 보통 있습니다. 2주 정도를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죠 이거? 요즘 시세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울산 시세 한번 물어보니까 한 350 정도 나온다던데 300원. 그런데 이만큼 해주는 게 아니라 얼마 해준다고? 200만 원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만 원까지만. 내가 산후조리원에 가면 2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3% 구간을 채웠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00만 원에 15%를 돌려받겠죠. 얼마 돌려받는 거야? 30만 원 돌려받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이해 가시죠? 산후조리원 가서 끊어와야 돼.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선생님 저 깜빡하고 내 이제까지 내 그때 애 낳았을 때 안 했는데요 하면 지금 하면 돼. 그러면 과거 거 수정 신고하면 돼. 이해 가시죠? 그러면 30만 원 나오면 저 좀 따로 봐요. 따로 봐요. 없었던 30만 원 생기는 거니까.
산후조리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다 된다는 거는 옆으로 안 되는 게 뭐였지? 신용카드 안 되고 위로 안 되는 게 뭐였죠? 교육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된다는 건 다 된다 이 뜻이 아니고 위도 되고 옆으로도 되고 밑으로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죠? 기부금하고 의료비는 다 되고요. 이런 개념이죠.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그래서 노래도 아니고 맞죠? 네, 다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 칠 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웬만하면 되는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편해요. 이제 우리가 그 나이 보지 않는 친구가 신의 교기에서 의했고 이제 교 나이 안 봅니다. 20살이면 대학생 한 몇 학년 정도 되죠?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 되죠. 맞죠? 그러면 3학년부터는 안 되나?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고. 나이 안 본다고. 군대 갔다 오면 또 남자들 하면 24살, 25살까지 또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나?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 안 보니까. 단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안 봐요. 그러니까 위로 안 된다고 이미 이야기했죠. 근데 위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가 장애인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15%는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느낌상 다 15%예요. 부장성 보험을 제외하고는. 교복 1인당 50만 원. 아까 제가 중고 자동차 몇 프로? 10%와 그 다음 위로 거 50, 50, 30에 이 50입니다. 알겠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안 되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내가 교복을 60만 원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은 교복비 이만큼 안 나와요. 이만큼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딸애가 교복을 잃어버리면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난 진짜 50만 원 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50만 원 넘을 수가 있겠더라고. 잃어버리고 왔어요. 잃어버리고 왔어요. 체육 시간에 갔다 오니까 없대요. 속으로 아이고 니도 그럼 남한테 훔치지.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요즘에는 교복 이름까지 다 적혀 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제 속마음 아닙니다. 혹시나 옛날에 이런 사건 되게 많았죠. 또 군대 이야기하면 되게 웃긴데 1, 2, 3, 4, 5 이렇게 소대라고 하면 너무 크고 일단은 이게 5개인데 다 달라. 여기에서 모자가 잃어버린 거야. 모자. 이해가죠? 다음날 아침에 점호할 때 모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서 모자를 훔쳐오는 거야. 이해가요? 여기 모자 하나 없잖아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기서 기합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새 여기로 가서 훔쳐오고 여기 몰라가지고 농담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지 않겠죠? 요즘 당당하게 그냥 내가 기합받아야지 맞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좀 변명이 낫죠. 교복 1인당 얼마? 50만 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교복이라는 것이 유치원도 봤잖아요. 유치원복이라죠.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초등학생 때 교복 하는데 있습니다. 비싼 초등학교라고 해야 되나? 안 됩니다. 교복은 중하고 고만 돼요. 알겠죠? 중고만 됩니다. 현장학습 체험비라고 해서 30만 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현장학습 체험비는 3학년 때 가는 거 뭐죠? 2학년 때 가나? 수학여행. 수학여행이 현장학습 체험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요즘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현장학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새벽 5시에 아내가 저기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게, 이렇게 버스가 오니까, 거기에 애를 태우면 된대. 새벽 5시에. 애를 태우면 된대. 뭐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현장학습 하러 간대. 토요일날 새벽 5시에 가서 저녁 5시에 온대. 네가 가라 했지. 그리고 한 남자가 간대. 순진하죠. 내가 갔어. 가니까 나밖에 남자야. 아줌마들이야. 또 엄마와 애들은 쫑알쫑알 이야기 참 잘하는데 나는 또 딸하고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이게 둘이 가만히 손잡고 있었어. 가만히 손잡고 앉아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 그래서 버스 가면
다른 버스 딱 지나갔는데 다른 아줌마들은 다 여기 있는데 난 여기 서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 세 분이 돌아서서 오더라고. 서희 아빠시죠? 아, 예. 나중에 애 올 때 같이 데리고 오세요. 또 오후 5시 가서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하여튼, 그게 현장학습 체험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얼마까지? 30만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50, 50, 30. 요즘 우리 딸은 좀 안 좋아해요. 수학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그래서 수학여행 못 갔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수학여행 못 갔어요. 수학여행이 뭔지 모르는 친구예요. 모르는 친구. 이번에 대학생도 그래요. 1학년에 코로나 시작돼서 대학교 생활 못 했는데 지금 졸업하잖아요. 2년제 대학 하는 곳은 코로나 시작과 끝이 지금 맞물려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의 낭만 그런 거 몰라요. 학식?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학식? 이런 거 모릅니다. 어쨌든 좀 요즘 시대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 대금 됩니다. 방과 후 수업료도 되고 수업료도 되고요.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도 됩니다. 방과 후 수업이 뭔지 아시죠?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수업에도 요즘 학생들 보니까 컴퓨터도 배우고 ITQ 배우고 엑셀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 교재비도 만만치 않아요. 교재비 되고 우리 애들은 그런 거 배우던데 가죽공예 이렇게 해서 아빠한테 줘요. 차야 돼요. 내 가방에 걸려 있어요. 그거 떼면 딸이 섭섭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고 당겨요. 제가 언제 섭섭한지 아세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 알았잖아. 알았는데 나한테 안 올 때. 나중에 봤더니 이제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그렇다대. 딸이 분명히 그 가죽공예에서 뭘 만들었어. 물건을 여러분 똑같아요. 만들고 났는데 그게 나한테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올 때. 나중에 봤더니 어느 남자 새끼가 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눈에 이제 불 같은 질투를 한답니다. 질투. 눈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어느 놈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교과서 대금 됩니다. 교과서 대금 사실 무료잖아요. 그럼 교과서 대금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그런 생각했는데 교과서 대금을 낼 때가 있더라고. 전학 가면 교과서가 없어요. 그때는 사와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대금이 발생될 때도 있고 우리 딸이 또 만들더라고. 사회과 부도를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잃어버렸대.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면 사야 돼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두 번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는 가정 모두 되는데, 요거 직계 연수가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조심할 거 있습니다. 조심할 거. 안 되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학연수 안 됩니다. 어학연수. 국외 교육은 되는데, 어학연수의 개념은 뭐냐면, 외국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실제적으로 어학연수가 학원이죠, 학원. 외국에 있는 외국 어학원이죠. 이해가시죠? 학원은 안 돼요. 우리가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은 일단 안 돼요. 학원이 되는 것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만 돼요. 예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미취학한 친구의 학원만 교육비 공제가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러니까 취학 이후, 즉 우리 몇 세에 학교 가죠? 8살. 그럼 8살 이후의 학원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학원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학원 예외가 있죠. 우리 학원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직업훈련이라고 하죠. 직업훈련 학원은 돼요. 직업훈련 학원은 되는데 요거는 또 조건이 있어요. 본인만 돼요. 본인만. 그래서 미취학 아동과 직업훈련 학원 요 두 개가 되고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학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놓는 게 조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일단 마인드 안에는 학원은 안 돼요. 회사 업무를 위한 영어 학원 돼요. 이거 속이려고 이야기한 거죠. 여기까지는. 회사 업무를 위하든 안 위하든 세상에 회사 업무를 코에 꼽으면 다 회사 업무 위한 것도 되죠. 맞죠? 예를 들어서 와인 배우러 갔다.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가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댄스 학원 갔다.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맞죠? 예, 이런 말은 안 된다고. 그냥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학원은 안 된다. 이렇게 딱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대학원을 누가 갔냐? 배우자가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학원은 본인만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국외가 되는 건 유일하게 교육비만 돼요. 예를 들어서, 국외에 병원을 갔다. 안 돼요. 국외에 병원 갔다. 또, 우리 국외에 또 뭐 할 수 있죠? 신용카드를 긁었다. 예, 안 돼요. 알겠죠? 국외는, 교육비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저한테 좀 좋은 이야기인데, 저는 사업자잖아요. 맞죠? 저는 사업자다 보니까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제 자녀가 학교 갔을 때, 제 자녀의 그 대학교 그 복락금, 등록금부터 해서 복락금을 내가 내도 나는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만약에 내가 근로자라면 어떤 혜택을 보냐면 요즘 대학교 한 학기 한 얼마 정도 하죠? 한 300 정도 한다고 볼게요. 300 정도 한다고 친다면 1년에 600이죠. 300 두 번 하니까 1년에 600이면 600에 몇 퍼센트 돌려받는다고요? 15% 돌려받는다. 대충 90만 원이에요. 맞죠? 90만 원을 저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억울해요. 제가 대학원 갈 때도 그랬고 이거죠. 못 돌려받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 쓰면 좋습니다. 이 방법. 이 방법이 뭐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녀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엄청나게 저리예요. 학생들을 위한 거라서 저리로 받고 자기가 뭐 했을 때 취업을 하면 그것을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때 상환할 때 원금과 이금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받아요. 짱입니다. 그러면 내가 600만 상환하면 90만 원 돌려받는 격이죠. 누가? 자기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방법, 사업자들은 이 방법 쓰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못 받을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취업하자마자 한 방에 다 상환해도 받을 수 있겠죠? 맞죠? 9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 대신 이 친구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등록금 낸 거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상환할 때 되는 겁니다. 상환할 때. 본인이. 상환할 때 학생 본인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교육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갔네요. 학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은 안 된다 생각하세요. 학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외가 취약전 아동 요거랑 뒤에 나오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직업훈련학교의 학원에 학교 또는 학원에 본인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직업훈련학원은 안 넣어놨네 맞죠? 이 페이지 조금 고치겠습니다. 요 부분 추가시켰어요. 직업훈련학원 본인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직업훈련학원 본인만은 여러분들 실무에서 좀 쓰시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학원을 이용하고 나서 자기 부담금 부분 있잖아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본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 입장에서 공부를 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당시에만 가능하다. 여러분들 그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 칸으로 좀 옮겼어요. 요거 이렇게. 이것도 괜찮네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교육비 지출은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도입니다. 한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무한정입니다. 본인이 만약에 대학교를 갔다, 대학원을 갔다, 이런 경우에는
뭐, 무제한 다 됩니다. 무제한 다 되고, 유치원 초중고까지는 300만원까지만 해주고, 대학교는 900만원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굳이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 끄어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대학교를 1200만원 집어넣어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900만원으로 잘라줘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해준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안 해주는 거 아까 네 가지. 중고자동차 얼마? 10%, 그 다음 50, 30이 뭐였죠? 현장학습, 체험학습비 30.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200만원 또 있다 그랬죠? 산후조리원 200만원 또 되는데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안 해줘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신, 의, 교, 기. 자, 자, 기부금도 2번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나이가 59세야.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납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얘도 몇 퍼센트? 15%. 일단은 15% 기본으로 예외가 발생이 되고요. 일단은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중에서 일단 기부금 종류가 대상 먼저부터 보고 갈게요. 여기 대상에 보시면 법정 기부금이 있고 이렇게 지정 기부금이 있고 그 다음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우리 사주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국가에서 좋은 느낌으로 본다 그랬죠.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를 한다든지 출연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살짝 묻어두고 크게 세 가지예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로. 어떻게 외우냐면 법정 기부금과 종교외와 종교와 정치자금. 아시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법정 기부금, 종교외, 종교,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하면 생각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라는 말이나 지방자치라는 말이 일단 들어와요. 이 말 잘 들어와요. 종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 또 뭐 있죠? 성당, 그 다음 또 뭐 절, 이런 거 있죠? 성당절, 이런 것들이 종교고. 종교는 이제 법으로 이제 인가받은 곳을 종교라고 허가를 받는데, 이슈가 되었던 신발 많은 동네 있잖아요. 신발이 천지인 동네. 거기는 종교로 허락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것도 나중에 뉴스에 나왔어요. 종교 허락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단체가. 이게 종교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종교도 되게 많아요. 다 이제 허가 받은 게 있고 허가 안 받은 게 있는데 허가 받은 것만 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 외에는 이제 뭐 땡땡 단체입니다. 땡땡 단체. 요거랑 헷갈려요. 저도 잘 몰라요. 결론은. 세법상 내용을 보면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의 종교 외의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 국가가 허락을 얼마큼 해줬냐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기에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단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헷갈려요. 실제 시험 칠 때. 예전에는 제가 외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외울 게 아니라 그냥 눈치껏 풀어야 돼요. 문제 보면 지정 기부금 종교 외라고 좀 일러주는 경우가 있고요. 법정 기부금인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뭐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된다의 개념인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돼요. 제가 본인만 되는 거 이거 뒤에 정리해놨다 그랬죠? 본인만 되는 거. 지금처럼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만 되죠? 정치자금 기부금 또 뭐 있죠? 생각나는 거. 대학원은 본인 시험 정말 잘 나옵니다. 또 했는 거 했죠?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있죠? 걔도 본인만 돼요. 얘도 본인만 돼요. 퇴직연금 본인 추가 납부액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만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놈은 인마가 제일 잘 나오고요. 대학원이 내
배우자가 대학원을 갔다. 내 자녀가 대학원을 갔다.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대학원은 사실상 언제 가는 게 제일 좋냐면 본인이 근로자가 되고 나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무려 아까 봤듯이 대충 한 100만 원 정도 돌려받아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직장인들이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직장인들 진짜 부럽더라고. 나보다 100만 원 적게 내고 다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장학금을 다 받았는데 장학금이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학금 받은 거 그 학교로 다시 다 기부했어요. 그 기간에만 기부 걸어놔서 기부단체 기부금 다 해서 학교에 기부 내면 법정 기부 여기 하게 돼 있네. 학교 법정 기부금 병원 요즘 저는 목요일이 즐겁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는 그런데 소소한 즐거움을 TV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못 봤어요. 고등학교생이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맞죠? 못 보고 나서 그때 마음이 뭐였냐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다시 재방송을 봐야지 안 봐지더라고. 야인시대 못 받았어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들을 세월 지나니까 못 보겠더라고. 도깨비 안 본 사람도 후회할 거야. 그런 명작들은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좀 보셔야 되고 나는 그래 생각해요. 라이브로 하게 되나? 뭐라지? 본방사수 그랬지. 본방사수. 저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자전거 타고 쭉 갔다가 돌아오다가 TV가 시작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달렸는데 오다가 포기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끝나고 나면 바로 재방해요. 바로 연속으로 재방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재방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끝나는 시간이 11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씻고 언제 재방해 하니까 12시에 재방을 한대. 아내가.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12시까지 기다리고 TV를 켰더니 벌써 반을 했더라고. 너무 억울한 거야. 맞죠? 일단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또 했다. 자, 일단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요게 세법이 바뀌었거든요. 얘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월 결손금이라고 배우셨어요? 2월 결손금이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죠. 이게 15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 요 기부금이 5년에서, 그리고 여기 외국 납부 세액공제, 원래 5년짜리들이, 그러니까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시험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원래 5년이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죠? 이렇게 맞죠? 5라고 가르쳤는데, 10년 됐고요. 얘네 어떻게 가르쳤냐면, 요거 뒤집으면 뭐가 되죠? 이렇게 가르쳤는데 15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외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부금은 과거 시험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뭐냐면 지금 한도라는 것이 지금 아직 안 났는데 우리가 이제 한도가 어떻게 되냐면 총 급여액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근로소득공제 얘를 빼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요. 요 금액, 요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요 글자, 여기 글자가 뭐죠? 소득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다. 이 값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값을 그냥 추측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얼마가 되냐면 3천만 원이다. 1,000만 원까지는 아닐 건데.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의 법정 기부금은 100%가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법정 기부금을 4천만 원 기부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지. 이해하시죠? 1,000만 원 오버했죠? 그 1,000만 원 오버한 거를 이렇게 2월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생각외로 기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생각 외로.
저는 기부를 안 해요. 저는 아까 전에 그 기부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부였는데, 옆에 그 선생님은 기부 되게 많이 해요. 왜 기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부를 해야 뭐 자기가 살아있는다는 뭐 그런 걸 느낀다. 뭐 이런, 저번에 우리 수강생은 진짜 몇 천만 원 기부하더라고요. 그냥 기부를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부를 해서 뭐 사업이 잘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려면 제가 기부를 해야 알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기부천사라고 하잖아요. 기부천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진짜 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제가 인성이 곱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지만, 일단 궁금한 세상이긴 궁금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죠. 지정기부금이나 여기 애들은 여기 소득금액에서 빼기 법정 기부금을 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겠죠? 그 금액의 20% 또는 10%예요. 만약에 20%가 없으면 30%까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몰라도 돼요,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지정기부금은 원래 30%인데, 종교에는 종교가 끼면 종교 10%고, 나머지는 20%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손으로 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상 제가 현장에 가보면 종교 외 기부금은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종교기부금. 아니면 법정기부금. 종교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있죠. 종교기부금 몇 퍼센트 가능하다고요? 10%. 자, 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면 10%가 가능하다면 법정기부금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10%가 가능하다면 300만 원까지잖아요. 맞죠? 300만 원 넘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기부금은 몇 년 동안 1월 가능하다? 10년 동안 1월 공제가 가능한데 이제 현장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기부금이 그분이 50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올해 얼마까지만 가능하다고?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니까 300만 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 원 남았죠. 200만 원을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의 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내년에 신고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 200만 원이 자동으로 뜨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메모해놓고 내가 스스로 넣어서 스스로 공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겠죠. 몰랐겠죠. 처음에 신고할 때는.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뜨는 거야. 그래서 매번 신고할 때마다 2월 되는 기부금이 있으면 포스트에 딱 붙여가지고 그분 신고서 앞에 딱 붙여놓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내년에 신고할 때 기부금이 2월 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거 이제 집어넣어서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요.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뭐냐면 칸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쭉 내려와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47번 갔다가 과세표준 세율 갔다가 내려갑니다. 지금 근로소득세액공제 하면 55% 기억나죠? 자녀세액공제 15, 30, 50 이렇게 외로 이해가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뭐 둘이만 이해하면 돼. 이게 15 더하기 3, 30, 50, 70이라고 이해가죠? 이 30, 이 말이라고 여기. 혹시나 50부터 스타트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50부터 스타트가 아니라 30부터 한다고. 요거 본인만 가능하고 부장성 보험, 장애인, 의료비 했었죠? 우리가 지금 수업을 쭉쭉쭉쭉쭉 진행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현재 위치 여기. 노란색은요, 더블 클릭인데요. 사실은 여기에 어디에 클릭을 해도 똑같은 화면이 열려요. 여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 더블 클릭해도 똑같은 화면이 열려요.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열려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이 정도 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나냐면, 2월 공제가 이상하게 지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공제 이해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력할 일이 없는 거지. 10년 동안 1월 공제 가능하니까 내년에는 더 길어지는 거죠. 10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모양상. 이해가시죠? 제가 이 정도 될 거라고 예고했어요. 처음엔 이만큼 안 컸어요. 그 다음 여기 종교단체 2월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우리가 2월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종교단체 이월도 다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두 칸 있죠? 10만 원 이하와 10만 원 초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법정 기부금. 이게 이제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랬죠? 일단 살짝 넘어가고 얘가 종교단체 외. 그다음 여기가 종교. 우리는 크게 1, 2, 3, 4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입력하는 칸은 여기 2월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2월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2월이 나온다면 몇 년도 이상 입력을 해야 되냐면 2021년의 신고는 10년 동안 가능하니까 2001년, 11년부터 입력해야지. 이거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법이 올해 바뀌었거든요. 10년이라는 법이. 그 전에 법은 뭐냐면 5년이었잖아요. 실제적으로 2월 가능한 건 얘네들 2월 안 돼요. 여기부터 입력해야 돼요. 2016년도부터 5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도 이상 입력을 해야 돼요. 전산세무 1급에는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법장 16이라고 외우라고 해요. 몇 년도 이상 입력이라고요? 16년도 이후 입력이라고. 이 논리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입력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 몇 년간? 10년간 2월 공제는 가능. 혹시나 해서 2016년 이후 입력. 요것도 적어놓는 것도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세무 1급에는 나오니까 세무 2급에 안 나온다. 확정은 못하죠, 사실은. 자, 2016년 이후 입력. 이렇게. 이거 나오면 전멸이겠죠? 우리만 맞춥시다. 예, 안 나올 겁니다. 책에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별표. 시험에 이제 기부금을 1, 2, 3, 4, 5 딱 찍어 놓고 얘는 법정 기부금, 얘는 종교회, 얘는 종교, 얘는 정치자금 기부. 얘는 기부금이 아니야.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그겁니다.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종친회, 뭐 구씨 집안들, 김씨 집안들 이런 거.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 이런 거 들어봤죠? 고등학교 동창.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울산 이외의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로 갔어. 그럼 대구에 가면 이상하게 연락이 와요. 울산 동문들 모입시다 이러면서. 그거 이제 그거 하면 되게 울산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되게 친한 척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울산으로 들어오면 모른 척 하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한국인 만나면 되게 반갑죠. 근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도 안 반갑죠. 예, 그런 느낌. 울산에도 되게 많아요. 대구 사람들의 모임, 뭐 경주 사람들의 모임 되게 활성화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상하게 그 외지 나가면 우리나라인데도 되게 쓸쓸해요. 그래서 저는 ULSAN이 좋아요. 왠지 조금 포근해요. 근데 울산에는 또 외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기부금이 아니에요. 예, 걸러내줘야 돼요. 걸러내줘야 된다. 이 법정 기부금 특징, 정치자금 기부금 중요한데 조금 뒤에 나옵니다. 법정 기부금의 특징.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전액이라는 말은 아까 소득 금액의 100%다. 그 뜻이에요. 알겠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소득 금액의 100% 가능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책에서는. 전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액. 소득 금액의 100%를 공제 가능합니다. 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요거 뭐예요, 요거? 요거랑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불우이웃하고 달라요. 불우이웃은 종교외 기부금이에요. 종교외 기부금. 기재미는 뭐냐면 재재난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재난 지역으로 딱 지켜야 돼요. 가장 최근에 이재미 구호분품이 일어났던 데가 아마 포항의 그 지진. 포항 지진은 지금 지진에 대한 뭐 역사적 단층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 밝혀졌죠. 어떤 실험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라고. 거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 제도도 많고, 맞죠?
그래서 어떤 실험하다가 그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판명이 나가지고 거기가 이재민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정 제정이 된 것에 들어갔던 인력, 사람의 인력, 그리고 들어갔던 장비들, 뭐 구호금품 이런 것들이 기부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자원봉사. 하루에 8만 원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인가? 8만 원인가? 뭐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태안반도 기억납니까? 기름 유출 사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름 흡수하는 작업에 투입이 되었죠. 인력 한 명당 뭐 얼마 이렇게 금액 기부금 영수증 끊어줍니다. 학교의 시설비, 이제 학교라는 단어, 그다음 병원이라는 단어. 근데 학교는 장학금이라는 게 있지만 병원은 장학금이 없죠. 그래서 요렇게 아시겠죠? 상세하게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 병원 정도만 알면 되고 시설비나 교육비나 연구비, 엔드 장학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에 나오는 뭐 이거는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이런 단체들은 많아요. 단체들은 되게 많고 바보에 나눔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이 책에는 계속 바보에 나눔 근데 바보에 나눔 검색하면 나와요. 아마 혈연기관인가 봐요. 뭐 이런 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데 헷갈려요. 나중에 정교회랑. 자, 지정기부금은 요거 좀 조심하시고 불의 토끼는 지정기부금. 즉 지정기부금 이렇게 외우지 말고 종교단체 외, 종교외로 외울게요. 종교외. 비영리 법인의 사업비,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 협의회 회비 뭐 이런 것들 종교외 기부금. 지정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뭐 하나를 팍 찍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팍 찍어서 뭐 이런 절해줬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죠? 교회해줬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뭔가의 그 대상이 있으면 지정입니다. 대상이 있으면 종교단체 기부금 이런 거다 알고 계시겠죠? 요거 별표. 입력하는 칸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지금 꺾여 있죠. 10만 원 이하와 10만 원 초과로 나눠져 있고요. 10만 원 이하는 그냥 1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자금 기부금 20만 원 넣었다라고 한다면 20만 원 넣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10. 10만 원은 여기 넣고 10만 원은 여기 넣으라고. 이해가시죠? 내가 만약에 정치자금 기부금을 50만 원 납부하였다라고 하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10/40. 10은 어디 넣는다? 여기 넣고 40은 어디 넣는다? 여기 넣으면 돼요. 여기 넣으면 정치자금 기부금이라서 표현상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 넣으면 내가 다 돌려줘요. 그럼 넘어간 부분은요. 법정 기부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돼요. 아까 법정 기부금. 이 법정 기부금은 15% 돌려주는 거죠. 개념상 10만 원은 10만 원 다 돌려주니까 100% 환급해주고 40만 원 부분은 15%만 더 돌려주는 격이에요. 결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10만 원 내면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데 답에는 또 110분의 100만큼 준다고 돼 있잖아요. 10만 원에 110분의 1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90909 돌려줘요. 선생님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돌려준다면서요. 아니에요. 90909만큼 돌려줘요. 그럼 저한테 사기친 건가요? 지방소득세로 9090을 돌려줘요. 그럼 요거 합하면 얼마냐? 99999 돌려주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결론적으로 10만 원 내면 소득세로 90909, 지방소득세로 요거 10%를 공 하나 가린 거예요. 그래서 9090만큼 돌려줘서 이만큼 돌려줘요. 1원은 안 돌려주는 거죠. 결론은. 시험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낸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요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아시겠죠? 본인만. 10만 원 넘는 부분은 그냥 여기 아까 보셨던 요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게 10만 원 이하는 여기 넣으시면 되고 10만 원 초과는 그냥 여기 넣으면 돼요. 우리는 칸에 어디 칸에 넣느냐만 잘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일단은 세대 원도 가능하고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일단은 요것도 12%네. 월세 세액 공제. 5,5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부분일 거고요.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2%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요즘 원룸 얼마 정도 하죠? 원룸. 투룸, 쓰리룸 말고 원룸. 대충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죠. 그럼 30만 원이라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만 원. 지역에 따라 조금 금액이 좀 다른데 30만 원에 내가 12개월을 내가 월세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가 돈이 나가냐면 360만 원이 나간 거죠. 360만 원에 몇 퍼센트 돌려준다고? 12% 돌려줘요. 360만 원에 곱하기 0.12 이렇게 계산하니까 43만 2천 원 돌려주네. 여기에 또 지방소득세 43,200원 돌려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47만 5,200원 돌려주는 거네요. 한 달에 30만 원인데 한 47만 원 정도 돌려주면 한 달 반 정도의 월세를 세금으로 퉁칠 수 있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맞죠?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주인이 그 월세 세액 공제 받으면 한 대 때린대요. 나가라고 한대요.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했다가 나중에 월세 계약 끝나고 나오고 나서 해도 된다. 라고 국세청에서 답변을 줬어요. 그럼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맞죠? 쫓겨날 수 있잖아. 그래서 국세청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는 해주는 게 맞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해줬다가 나중에 나가고 나서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5년 전까지 세금을 다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놓쳤던 분은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일단 12% 돌려요. 12%. 일단은 규정이 있겠죠. 통장 이체 내역이 있는지, 그 다음 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하시려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일단 내용은 한도는 또 750만 원. 750만 원이면 최대 90만 원 가능하네요. 최대 90만 원. 최대 90만 원. 나누기 곱하기 12 해보니까 최대 750만 원 나누기 12 해볼까? 월세 62만 5천 원까지. 월세 62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자녀가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번쩍거렸는데? 다시, 왜 그렇지? 요번에 안 그러네요. 표준세액공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화면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올라갔네? 표준세액공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13만 원입니다. 표준세액공제가 근로자는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네 13만 원 할래? 이거 할래? 택 1회 이렇게 되는 거죠. 택 1회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네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받을래? 아니면 건장, 고주, 보의, 교기, 월 할래? 이쪽이 더 유리하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낫고 이쪽이 더 유리하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낫죠. 이해갑니까? 자, 결혼 안 한 사람의 우리 준혁 씨 한번 볼게요. 건장, 고까지만 했을 때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얘가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자금 공제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보험료 가입했어요? 자, 안 한 걸로 할게요. 병원 갑니까? 안 갑니다. 교육비 공부한 거 있습니까? 이거는 근로자일 때만 되는 거 안 됩니다. 기부합니까? 자,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신 분은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결혼하신 분은 얘가 올라가요, 일단. 보장성 보험이 일단 올라가요. 그럼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 밖에 안 되지만 100만 원에 12% 하면 12만 원 나오죠. 벌써 여기서 12만 원 겟. 그럼 여기서는 만 원 이상 겟 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얘가 0원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결혼 안 하신 분 보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받는 경우가 많고
결혼하신 분들은 통상 13만 원을 못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13만 원을 겟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전부 다 0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 건강보험 냈는데, 장기요양보험 냈는데, 내가 이게 왜 0이 되어 있지? 하시는 분은 가만히 찾아보면 표준세액공제에 13만 원 걸려 있어요. 얘를 숫자를 넣을 거면, 얘를 넣어버리면 얘가 다시 0으로 바뀌어요. 근데 둘 다 넣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에러 딱 띄웁니다. 당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이렇게 돼요. 이 내용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는요, 일단 사업자는 통상 7만 원 받습니다. 왜 받냐면, 사업자는 요거 안 해줘요. 그럼 당연히 7만 원이죠. 근데 성시사업자는 보위교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는 요거랑 요거 나온 적 있어요. 근로자 얼마? 13만 원. 성실사업자 얼마? 12만 원. 표준세액공제 내용은 요거랑 요거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하시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그 나누는 것을 해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직 숫자를 안 넣었죠. 제가 숫자 대충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 대충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1,800만 원이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거랑 지금 비교해놨죠. 특별소득공제 이 보장성이 건강하고 보험하고 섞인 거예요. 건장, 보주, 그 다음 보의, 교기, 그 다음 월세에서 계산하면 이만큼. 이 13만 원 결정 지으면 이만큼. 어느 게 유리하죠? 얘가 유리하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얘 데이터 때문에 얘가 유리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날아가는 거지. 이해하시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선택하면 결정세액이 2천만 원이고, 표준세액공제 선택 안 하고 건장고주 보위교기 월 하면 1,854만 원. 당연히 이쪽으로 가지. 13만 원 포기하는 게 나으니까. 맞지요? 예. 요거 3칸 하고, 시험에는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시사업자는 확실히 나왔어요. 13만 원, 12만 원, 7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흐름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났죠? 네, 다 끝났고, 자, 정리하는 거. 자,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것은 4개가 아니라 5개인데 시험에는 4개만 나왔으니까 이거 암기. 중고자동차 10만 원 숫자만 이렇게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50, 50, 30.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200은 슬쩍 제가 넣어놨죠. 슬쩍 넣어놨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꼭 암기고요. 본인만 가능한 거 5개. 요거 암기. 이것도 암기. 암기라는 의미가 시험에 이제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부분. 제가 시험 출제자라도 뭐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고, 교육비,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본인만 가능하다. 청약저축 본인만 가능하다. 정치자금 기부금 본인만 가능하다. 신의교기. 자, 신의교기는 일단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의료비는 소득금액도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형제, 자매 안 된다. 자, 요거 맞죠? 그 다음, 교육비, 위로 안 된다. 장애인은 위로 된다 그랬어요. 장애인 제외로. 장애인은 이제 위로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알겠죠?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된다. 정리 때 빵 잘 해놨네요. 누가 했는지, 맞죠? 꿀입니다, 꿀. 암기.
자, 요 소득 명세 입력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고요. 이제 프로그램 한번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